세계 최대 규모의 염소 고기 가공 공장에서 염소 고기 제조 및 관리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염소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 가공 방법, 제조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소 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의 생산 절차는 최종 제품이 매력적이고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품질에 대한 최대한의 주의와 헌신으로 수행됩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염소 고기를 적절하게 선별한 후 손질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후 적당량으로 잘게 썬다. 결국 보존을 위해 포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인 염소유 치즈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의 정밀 가공 단계를 거친 사냥유는 발효되어 실크처럼 부드럽고 독특한 맛이 나며 영양이 풍부한 치즈로 만들어집니다. 식물로 만든 염소유 치즈는 맛있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품질, 식품 안전 및 독특한 맛을 제공하는 것은 공장이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회사는 염소 가죽을 패션 제조를 담당하는 여러 공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가죽 부분을 부드럽게 한 후 정제하고 세심하게 가공하여 좋은 가죽 제품을 만들어 드립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염소 가죽은 유연성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인해 스위트룸 소재로 자주 활용된다. 핸드백, 지갑, 신발 등 염소 가죽으로 만든 아이템은 호화로운 우아함을 발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과 내구성도 보장합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든 액세서리와 지갑은 패션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세련된 결정이기도 합니다.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냥류 바디워시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부에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사냥류 바디워시는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는 염소유 바디워시가 피부에 가져다주는 많은 이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피부 타입,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사냥류 바디 클렌저 한 병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번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공장에 공급되는 염소의 양은 주변 지역의 농부들이 소유한 농장에서 조달됩니다. 염소 농장에서 주요 책임은 염소를 모으는 것 외에도 염소의 생활 요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일찍 하루를 시작하여 염소들을 위해 음식을 모으기 위해 들판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염소가 방목되는 동안 경로에 머물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소를 모을 때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염소떼를 돕기 위해 개는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들은 염소를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목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루가 끝나면 염소를 농장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염소 새끼를 돌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장의 농부들이 염소 방목을 마친 후 완료해야 하는 다음 잡일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면 관심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공되는 진료의 일환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농업 과정의 각 단계에서 농부들은 새끼 염소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포괄적인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새끼 염소들의 왕성한 성장과 높은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농장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0점을 남겨두세요. 귀하의 지역이 또한 많은 양의 염소가 모이는 장소인 경우 내 방법을 사용하여 염소 덫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철사와 염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덫은 염소의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 또는 염소가 자주 보이는 지역에 가깝게 조심스럽게 설치해야 합니다. 트랩 와이어는 염소가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클램프로 닫힙니다. 이렇게 하면 염소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염소의 다리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공 후 염소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최첨단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포장된 순간부터 dek스를 유지하는 냉장 상태로 보관 및 운송됩니다. 이 원활한 콜드체인은 고기가 소매점이나 수출 시장에 도달할 때까지 신선도, 맛 및 영양가를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온도 데이터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 부패를 줄이고 최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입니다. 육류 외에도 공장에서는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염소뼈, 내장, 심지어 혈액도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 사료 첨가제, 생물 비료로 가공되거나 화장품, 의약품에 사용되는 콜라겐과 효소로 추출됩니다. 이러한 폐기물 제로 철학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에 대한 공장의 헌신을 강조하며 한때 폐기물로 간주되었던 것을 귀중한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공장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는 폐수 처리 및 오염 제어입니다. 동물을 가공하면 유기물질이 풍부한 상당한 양의 물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는 침전조, 생물학적 처리실, 화학적 중화 장치를 포함하는 다단계 여과 및 정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방류수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지 및 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공장은 또한 할랄 및 코셔 인증 염소 제품을 제공하여 종교적, 문화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면 종교적 감독하에 윤리적인 도사를 수행하기 위한 엄격한 검사 과정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의 유연성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생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장은 스마트 염소 농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은 IoT 기반 기술을 통해 통합되어 염소 건강, 먹이주기 일정 및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건강한 염소만 공장으로 배송되어 육류 품질이 향상되고 목 조지에서 가공까지 전체 공급망이 최적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유전자 선택과 육종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이 공장은 질병에 더 잘 견디고 더 빨리 자라며 더 나은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염소 품종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합니다. 선택적 번식은 수의학 전문가가 짝짓기부터 장난까지 모든 단계를 감독하는 통제된 환경에서 관리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우수한 염소 개체수를 보장합니다. 가축과 함께 공장에서는 직원 위생 및 안전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작업자는 필수 소독을 받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오염 방지를 위해 엄격한 복장 규정을 준수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건강점검, 연전훈련,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은 강력한 수출 및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염소고기 제품은 진공 밀봉되어 대륙을 넘어 중동, 동남아시아 및 유럽 일부 지역으로 배송됩니다. 이러한 물류 시스템은 속도와 보존에 최적화되어 있어 공장에서는 각국의 수입 규정과 품질 검사를 준수하면서 대량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가상 투어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채택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360도 공장 견학을 통해 염소가 도착부터 포장까지 가공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라이브 피드 웹캠이 장착되어 있으며 AI 시스템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파트너 모두와 신뢰를 구축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미국 전역에서 30만 두 이상의 와규소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와규 쇠고기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마블링을 얻기 위해 높은 평가를 받는 이 소들은 어떻게 보살핌을 받습니까? 이 흥미로운 여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와규소와 일본 사이에는 강한 문화적 연관성이 있으며 이 소는 뛰어난 마블링과 품질로 유명합니다. 와규소는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수많은 농업 다큐멘터리에서 극찬을 받은 최고 등급의 일본산 와규는 앵거스 프라임 쇠고기에 비해 마블링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풍부함을 제공합니다. 일본 와규 수출은 2012년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매우 제한된 수량만 허용됩니다. 반면에 미국산 와규는 앵거스 소와 와규 소를 교배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일본산 마블링과 앵거스의 강력한 풍미가 결합되었습니다. 미국산 와규는 다른 프리미엄 부위에 비해 마블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전통의 결합을 보여주는 보다 친근한 프리미엄 대안입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와규소를 접하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 되어서였습니다. 이는 쿠로기 와슈와 같은 일본 와규 품종의 제한된 수입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앵거스 소와 자주 교배되는 미국산 와규소는 농업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들은 광범위한 방목지와 농업 인프라로 유명한 텍사스, 네브래스카, 아이다호와 같은 주요 지역의 농장에서 사육되어 대규모 운영의 성공에 기여합니다. 소에게 스트레스 없는 환경과 효과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와규 농장은 수천 에이커에 달합니다.
전통적인 쇠고기 품종은 계속해서 더 큰 무리를 갖고 있지만 미국 와규 무리는 계속해서 규모가 더 작습니다. 미국에는 와규 영향을 받은 소가 약 3만 마리 있기 때문에 일본 관행을 모방하기 위한 사료 공급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상당한 양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쇠는 순혈 및 교배 혈통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농장은 일본의 육종 방식과 미국의 효율성을 혼합하여 와규를 구별하는 세심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쇠고기를 생산합니다. 이 농장의 소는 600일의 비육 기간 동안 최대 5톤의 사료를 소비합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미국의 와규 경매 과정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추구 부문에 적용된 변화를 반영합니다. 와규 송아지는 사육장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어릴 때부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유 대체품과 곡물 기반 보충제가 풍부한 식단을 먹입니다. 송아지는 생후 8, 10개월이 되고 무게가 600파운드 정도가 되면 전문 가축 경매에 판매됩니다. 이 농업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체중을 늘리려는 농부인 구매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마다 송아지의 유전자, 데이터, 체중, 전반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비육 농장은 일본의 농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미국 농장이 넓은 토지와 기계화된 사료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입찰 과정에 성공하면 미국의 와규소는 비육 농장으로 보내져 18, 24개월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젖소 한 마리는 품종의 특징인 마블링을 얻기 위해 곡물, 옥수수, 목초지를 포함한 최대 5톤의 괴너지 사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발굽은 정기적으로 다듬어지며 이는 동물이 절름발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간에 살찌는 동안 이동성을 돕기 위해 6일씩 12개월마다 수행됩니다. 또한 일부 농장에서는 가끔 마사지와 같은 일본식 기술을 구현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할 때 이러한 관행은 미국만큼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이 농장의 규모는 농업에 관한 이 다큐멘터리가 진행되는 동안 변동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엄청난 면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수백 마리의 소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농장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산 와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순수 와규 부비의 가격은 파운드당 최대 100달러인 반면 교배종의 경우 동물의 마블링과 품질에 따라 파운드당 50밭 75달러가 소요됩니다. 미국산 와규소의 마블링 발달은 최대 24개월 동안 옥수수와 벼찍과 같은 곡물로 구성된 세심하게 조절된 사료를 먹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널리 퍼져 있는 소에게 맥주를 먹이는 관행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지만 식욕과 소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때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음식을 강조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유지하면 근육 내 지방이 늘어나 소의 트레이드마크인 부드러움이 생긴다. 비육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최상의 마블링을 보장하기 위해 그에 따라 사료를 조정합니다. 미국산 와규는 일본산 와규보다 지방 함량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와규소에게 세심한 먹이와 관리를 통해 여전히 고품질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와규 쇠고기의 고급스러운 명성과 풍부한 마블링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와규 쇠고기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 세계 와규소의 96%를 생산하는 곳으로 여전히 와규 쇠고기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나라는 전 세계 와규 쇠고기 공급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와규 쇠고기 생산량의 약 2%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앵거스 소와의 교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와규 스테이크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500개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 내 57%의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위해 와규 구호기를 구입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미국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와규 쇠고기의 80, 90%를 수입하는 등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산 와규 쇠고기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반 식사와 다양한 농업 영화의 고급 재료로 와규 쇠고기를 사용함에 따라 이 부문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또한 미국 와규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일본 와규의 역사는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이 품종이 미국에 어떻게 소개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면 흥미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규소를 미국 기후와 농업 관행에 적응시킬 때 직면하는 초기 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와규소를 미국에 가져온 개척자들과 일본의 육종 기술을 미국 농업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강조하면 이야기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와규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의 사육, 사료 공급 및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기술 혁신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에 대한 GPS 추적, 자동화된 사료 공급 시스템, 미래 세대를 위해 최고의 육종족만 선택되도록 보장하는 데이터, 기반 유전자 분석과 같은 발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렌즈를 통해 와규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와규 사료와 마블링에 미치는 영향, 괴너지 사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료의 특정 성분, 곡물 유형, 볏짚과 같은 첨가물, 영양분 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사료 공급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블링 효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영양이 와규 쇠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료 관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일부 농장이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와규 농업에 대한 지역 환경의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를 지닌 텍사스, 아이다호, 네브래스카와 같은 미국 지역은 와규 소의 성장과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지역의 기후는 스트레스 수준, 사료 품질, 소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기의 마블링과 풍미 프로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와규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특히 고급 주방에서 그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규 쇠고기가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요리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와규 쇠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 음식 평론가 또는 레스토랑 주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귀중한 쇠고기가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퓨전 요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요리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업 과정을 넘어 미국 내 와규 쇠고기 생산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농장 운영부터 고급 레스토랑 시장에 이르기까지 재정적 투자, 인건비 및 이윤을 이해하면 시청자에게 업계 규모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와규 쇠고기의 고급스러운 특성이 시장 역학과 공급망에서 틈새 기업의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수요가 높은 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에는 동물 복지, 비육 과정의 기간, 마사지나 맥주 먹이기와 같은 관행이 인도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인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장이 소 취급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탐구하면 현대의 윤리적인 농업 관행과 고급 쇠고기 생산과 동물 복지 간의 균형을 밝힐 수 있습니다.